네, 매주 월요일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먼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드디어 온다? 예, 이거부터 좀 얘기를 풀어간다고요?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유커라고 부르죠. 이 코로나19 기준으로 본다면 한 3년여 만에, 그리고 사드 보복을 기준으로 본다면 6년여 만에 한국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공식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사실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지렛대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 인원이 많기도 하고 전 세계 어떤 관광객보다 큰 손이기 때문인데 관광객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경제에 또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예, 숫자를 보는 것 같군요. 일단 숫자를 좀 보면 55만,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든 개인이든 그렇죠. 방한한 중국 관광객 포함한 것 숫자. 같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반기까지는 아예 단체는 들어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종전의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2016년에 최고치였을 때 807만 명. 예.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크기도 하고 저 정도였다가 2017년에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에 한동안 유지되는 듯 하였으나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거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이후에 리오프닝 시작되고 나서도 한국 찾는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는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프로 뭐 단적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단체 관광 그걸 풀었는데 중국 정부가 그럼 예년처럼 아까 그 본 그래프처럼 예년처럼 많이들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냐? 그건 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회복되는데 속도가 좀 필요할 테고요. 그동안의 기반 시설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 편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항공편뿐만 아니라 배편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제주하고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편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한 20여 개 편이 오갔다면 지금은 한 4개 정도 노선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손님이 많을 때는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들도 현장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인력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당장 이 인력을 어디에서 수급해서 데려올 것이냐,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하고 중국 손님 두고 경쟁 벌이는 나라들이 제법 많다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엔저로 재미를 보고 있는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한동안 열심히 해외여행 다닐 때 그때도 일본에 가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 우리나라보다요? 네, 예. 우리나라 2016년에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한 800만 명 조금 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같은 시기에 일본에 간 관광객은 한 200만 명 정도 더 많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일본하고 경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더 줄 수 있느냐, 어떤 경험이나 어떤 혜택으로 손님들 더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현재 중국의 구매력이 그때와 같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 구매력 부분도 제가 차차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나 지자체도 그러면 뭐 좀 바쁩니까 요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 현지에서 감지되는 분위기가 초반의 분위기가 괜찮다. 버즈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에 관심 있으면 일단 검색을 시작을 하잖아요. 신화통신의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최근 들어서 한국에 관한 검색량이 한 15배 정도 늘었다. 아, 예. 그리고 중국에 있는 현지 한국 공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지에서 한국 관광 비자 신청하는 여행사 직원들 아니면 관계자들이 한 번에 수십 장씩 막 신청을 한다. 이게 기간을 보면서 그래서 오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예. 앞서서 크루즈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크루즈가 기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배가 정박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배들 내년 3월까지 저희 정박 신청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가 이미 됐다고 합니다. 아, 예. 순식간에 선착순 마감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동안 한국 여행 가고 싶었는데 못 왔던 사람이 그만큼 많구나. 일단 이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과거하고 이번하고는 여행 상품의 구성이나 대하는 태도 이런 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기업이나 지자체들은 바빠질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들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경제에 이제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그게 수치적으로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도? 네, 이걸 통상적으로 과거에 관광객들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느냐. 100만 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한국 GDP를 0.08%포인트 정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이걸 추산해 놓은 계산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근자에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손님이 많았던 2019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한 600만 정도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그만큼 오면 좋겠지만 당장 거기까지 가지 못해도 예. 한 절반 정도만 와도 그러면 한 300만 정도만 한국을 찾는다고 해도 연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1.4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0.1, 0.2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0.1 정도 끌어올리려고 하면 나라에서 편성하는 예산의 규모가 15조 원에서 20조 원 안팎이니까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연간 중국인 관광객이 한 300만 명 정도 와준다면 과거의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예. 그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수치가 이제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나 아무튼 예 그런 근거가 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아까 그 구매력 얘기하셨잖아요. 요즘 중국 경제가 좀 예전만큼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들 관광객이 와도 그 구매력이나 어떤 소비력이 예전만큼 있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후 외환이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한다. 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 2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모가 1년 사이에 80% 정도 줄었다. 이게 중국에서 통계 내고 나서 2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숫자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그 중국 중앙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중국에 투자하면 이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내국인과 똑같이 대하고 심지어 조달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 있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내놓고 있는 내수 부양 정책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6월 말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예. 우리가 기업하기 위한 조건을 위해서 뭐든지 다 도와주겠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감세해주겠다. 세 번째는 휴가가 있는데 그동안 유급휴가 유명무실했는데 앞으로는 돈 받고 휴가 가게 해주겠다. 돈 좀 써라.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온 게 이번에 그 외국인 투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한국 등의 여행을 다시 단체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도 한국, 일본, 미국 조우라고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예. 18개 나라에 추가로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 관련된 비즈니스하는 그 산업군을 복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내에서 대형 여행사, 뭐 관광업계 종사자들, 통번역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살아날 테니까 이걸 좀 발판 삼아 보겠다는 건데 중국 경제 최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물가 지표 지금 보시면 네. 위가 소비자 물가고 아래가 생산자 물가거든요. 마이너스라고 써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전 세계가 물가와 전쟁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 구매력이 살아있느냐 의심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예. 돈 안 쓴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게 부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그냥 경제 상황이 저혈당 그러니까 저체력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저런 상황인데다가 수출도 안 됩니다. 수출 안 되고 투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더구나 미국이 투자 규제를 추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청년 실업률 같은 것들이죠. 청년 실업률 중국은 여름에 졸업하는데요. 7월에 1,0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졸업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21%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이상이 공식적인 실업자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 절반 이상은 쉬고 있을 거다. 이렇게들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외국의 단체 관광객이 가도록 허가해 준 것도 그런 어떤
내부의 침체를 좀 극복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떤 대안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허가를 했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한데 진짜 돈이 없다기보다는 돈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게 오히려 정확한 지적일 수도 그건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조성돼 있는 분위기를 보면 정책적으로 볼 때 우리 국산품 애용하자.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에서 사서 쓰면 눈총을 받는 브랜드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애국 소비를 하자는 바람 속에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갖다 쓸 수 있는 브랜드나 상점이 한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축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끊임없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당시에 칙링 정책으로 이 모든 게 스톱됐을 때는 현금밖에 믿을 게 없다. 아,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2017년 대비 2022년 저축률이 껑충 뛰었거든요. 예. 있는 돈도 안 쓴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과 빅테크를 치면서 공동부유 정책을 쓰면서 이제는 부자들은 무조건 공격받는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전체 GDP의 4분의 1인데 그쪽이 죽어버리고 빅테크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역시 그쪽이 고용을 하지 못하니까 총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어서 중국 공산당이 정책 방향을 틀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는 한쪽은 좀 틀고 한쪽은 안 트는 그런 어떤 모순된 형태가 좀 보인다는 겁니까? 그렇죠. 뜨거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정책을 쓰고 아하. 있는 건데 돈을 푸는데 그래서 돈이 돌지 않고 빅테크를 치면서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명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그 굉장히 단순한 서비스업이나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쪽으로 가라. 이 캠페인성 영상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 고용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부동산에서도 집 두 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반역적으로 몰아가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한 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슬그머니 정책의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수출 얘기도 잠깐 언급을 네.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디커플링, 디리스킹.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 경제를 얘기하니까 조금 문제의식을 확장해 가고 네. 있는데 디커플링은 중국과 이제 결별하고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움직임인데 네.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리도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디리스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관리하고 위험 요소를 좀 회피하고 네. 제어한다는 것이지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따로 놀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말은 디리스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네. 유럽하고 미국은 중국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유럽에서 유럽차 가장 많이 갖다 파는 시장이 중국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고가품 가장 많이 사주는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하고 완전히 결별해서는 지금 유럽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미국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디커플링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유럽에서 그 용어를 개발해냈고 그렇죠. 미국도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건 쌍방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도 그 후과를 받고는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싸게 사올 수 있는 걸 비싸게 다른 데서 사거나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걸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기 예. 때문에 미중 간에 어떤 용어로 관계를 설정하든 미중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쪽 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쪽 손으로는 비상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면서 통화를 하고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중국 경제가 당분간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계속 된다면 네. 이게 이제 한국 경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 좀 어떻게 마무리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 네, 최근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 세계 GDP 성장에 한 40% 정도 기여했다. 세계의 심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7월만 봐도 대미 수출 23% 줄었고요. 한국과의 수출, 한국에 보내는 수출도 8% 정도 줄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중국 경제 살아나지 않으면 주고받는 물동량 자체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 활력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가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런 분위기는 유지될 테니
당분간은 중국 경제를 비빌언덕 삼아서 전 세계가 활력을 찾는다. 이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이 제78회 광복절이죠. 저희는 모레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